무고죄라는 것은 나 이제 그만할게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식은 거야. 무고의 증거가 된 거죠. 괴롭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라서 성범죄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관계나 성추행을 당할 때 내가 뭔가 녹음을 하고 있거나 영상을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증거가 너무 없어서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떤 대처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무고죄라는 것은 범죄 요건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무혐의를 받았다 또는 무죄를 받았다 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러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무고죄만의 성립 요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 상대방이 무죄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고소를 하는 거라면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되려면 정말 명확하게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괴롭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소로 나아가야지 그게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했어. 이런 사정이 이런 그 과정에 거짓이 없다면 그게 무고가 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결론은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진실이라면 무고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법원에 있을 때 무고로 구속까지 된 사례를 보긴 봤었거든요. 와. 근데 되게 예외적이죠. 어떤 네. 거였냐면 여자분이 성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고 나서 실제로 성범죄를 입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여자가 그런 거 하면 혼되고 너무 안 좋다.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피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 받으러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다 식은 거예요. 그냥 연락 자체를 그냥 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딱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검사로 가잖아요, 검찰로. 근데 검찰에서 이제 괘씸한 거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소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슨 예를 들어 차단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연락을 두절하나 해가지고 이거는 무고다 해서 인지로 무고를 넣어버렸어요. 무고 사안이 아닌데 무고로.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까지는 정말 그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쨌든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고소를 한 게 아니라는 건 명확하고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결국 이제 대처를 잘 못해서 구속까지 된 케이스였는데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은 나는데 최근에 제가 본 무고 사건은 이제 벌금이 나왔는데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화가 나서 신고를 한 사건이었고 자기 딴에는 이제 봐준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이제 그만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 이제 무고의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벌금으로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못 뺄 것 같아갖고 그거는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고 처벌은 어떻게 돼요? 무고 처벌은 약하죠 사실은. 사실은 좀 처벌 되기도 어렵고. 되기도 어렵고 약해요. 경찰 단계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 및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무고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무고의 위험은 낮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럼에도 무고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고소로 나아갔다. 이럴 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내가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바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이 좀 될까요? 사실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게 제일 좋죠. 증거도 바로 채취가 가능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검진을 다 하시니까 혹시라도 몸에 상처가 있거나 했을 때의 대응도 가장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절차 진행이 아무래도 그런 사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이거든요. 심리 상담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어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그 성관계 직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의 DNA를 검출해야 되잖아요. DNA가 이제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DNA가 없어지기 전에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미리 대처해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거나 이런 게 그 당시에 용기가 안 났다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보관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척하지 않고. 예. 옷에도 DNA가 남아요. 체액이 묻지 않은 경우에도 DNA가 남더라고요. 다만 그 몸에 남아있으면은 만지거나 했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되는데 몸 안에 넣었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안 되니까 그 몸 안에 남아있을 때 사실 가서 검출을 받는 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경찰에 먼저 가는 게 우선일까요? 해바라기 센터에 먼저 가는 게 우선일까요?
경찰에 전화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세요.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고 가는 건 해바라기 센터로 가면 돼요. 왜냐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경찰이 그 남자를 잡으러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모텔이나 장소에 CCTV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해바라기 센터는 해바라기 센터로 하는데 해바라기 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먼저 연락하는 게 현명하다.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네.